공동주택 관리 업무에서 관리 주체가 이제 약간 뭐 불편해하다면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 것이 자금의 유동성이죠. 자, 공동주택은 자, 입주 초에 어때요? 입주 초에 자, 자본이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자산은 부채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관리사무소인데 이 부채는 관리비 예치금밖에 없단 말이죠. 자, 봐요. 그러면 우리는 관리비 예치금을 원천으로, 그죠? 관리비 예치금을 원천으로 돈을 쓰고, 자, 관리비를 부과하는 업무를 할 건데, 자, 보겠습니다. 당월의 관리비는, 자, 보겠습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우리는 부가 수납하는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겠습니다. 입주 아파트의 경우에, 맞아, 관리사무소의 경우에, 현재 쓰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 보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두 달치의 관리비 정도는 있어야 업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대비해서 자, 입주자 소유자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이제 뭐냐면 받는 돈이 관리비 예치금이에요. 자, 그러면 관리비 예치금은 기본적으로 두 달 정도의 관리비여야 된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모자라죠. 그죠? 자, 뭐 모자란 이유를 뭐 여러 가지 꼽으려면 말도 못 하겠지만 자, 대표적인 것 있죠. 자, 기본적으로 관리비 예치금 공용관리비 기준입니다. 그죠? 자, 입주 초에는 사용료가 없잖아요. 그럼 공용관리비 기준이고 그죠? 근데 관리비는 공용관리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업무를 관리사무소가 업무를 해가면서 맞아 부족하다. 이거.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자, 아파트는 20년, 30년 돼가고 있죠. 자, 물가는 계속 오르고, 관리비도 계속 오르고. 맞죠? 모자란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자금의 유동성이 이제 가장 큰 업무의 애로사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관리비 예치금, 그죠? 관리비 예치금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죠? 관리비 예치금의 증액이에요. 관리비 예치금을 증액시킬 수 있어요. 맞죠? 현실적으로 뭐 실제로 이제 관리비 예치금을 증액시키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죠? 맞죠? 정말 어려운 업무죠.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무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관리비 예치금을 증액시키는 효과를 이제 보는 업무를 하죠. 자, 그 나름의 방안이 뭐냐면, 방안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뭐냐,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이익을 처분, 이익을 처분할 때, 잡수익을 처분할 때, 자, 기본적으로 장기수선 중당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의 구조란 말이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잡수익을 처분할 때 장기수선 중당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이다. 장기수선 중당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이다. 자 봐요. 국토부는 자 잡수익을 장기수선 중당으로 처분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죠. 자 왜냐하면 자 이 장기수선 중당금이라는 것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돈이에요. 입주자가 내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잡수입은 입주자 등이 공헌한 수입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만약에 입주자 등이 공헌한 잡수익을 입주자의 몫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공동주택은 잡수익을 장기수선 중당으로 처분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잡수익 중에 뭐만? 자, 입주자 기여분만 장기수선 중당으로 처분하도록 하죠. 그 나머지 공동기여분은 자, 필요하면 쓰고, 그죠? 업무 과정에서 필요하면 써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뭘 유도한다고? 관리비 차감을 유도하는 게 국토부 입장이에요. 말하자면 잡수익의 창출에 그죠? 자, 발생에 공헌한 그 양반들에게 직접적으로 환원시켜라는 의미예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자,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자, 이런 사항을 모두 규제한 우리 아파트의 규약에 근거해서 업무를 하고 우리 아파트의 규약에 근거해서 자, 수익을 처분하는 게 우리 업무인데 자, 입주자 기여분을 단기수선 중단으로 처분하면 결국 뭐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별도 관리비 통장에서 이 돈을 그죠? 장기수선 중단 예치금 통장에 옮겨놔야 되죠. 말하자면 잡수익을 자 장기수선 중단금으로 처분하면 그 돈만큼은 자금이 장기수선 중단금으로 묶여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방안은 뭐냐면 잡수익을 방법은 묵자 장기수선 중단금으로 처분하지 말고 말하자면 잡수익을 그죠? 사내에 이제 유보시키는 그죠? 말하자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규약에 관리비 예치금 적립금이라는 그죠? 이익 처분 항목을 그죠? 자본 계정을 설정한 후에 잡수익을 관리비 예치금 적립금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 그죠? 처분하는 방법. 말하자면 관리비 예치금의 증액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죠.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가져오죠.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관리비 예치금 적립금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처분할 수 있는 돈은 역시 뭐예요? 역시 입주자 기여분밖에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맞죠? 자본을 그게 합리적인 거죠. 자본을 자 장기 수선 중단금으로 말해서 보내야 될 그죠? 통장에 돈을 보내지 않고 그냥 관리비 예치금 비슷하게 쓰려고 사내에 유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규약에 입주자 기여분은 장기 수선 중단금으로 적립하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하나 더 초과할 필요가 있어요. 관리비 예치금 적립금으로 그죠? 처분하도록 한다.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본이란 말이에요. 자본. 결국 뭐예요? 자 보겠습니다. 관리비 예치금 입주자의 몫이에요. 입주자의 몫. 역시 자본 역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자본 역시 아파트가 관리사무소가 없어질 때 공동주택이 없어질 때 이때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입주자 등에게 처분되는 돈이거든요. 그죠? 맞죠? 그래서 입주자 기여분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관리비 예치금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고 이익을 처분할 때 말하자면 차변의 미처분이익여금 이익을 처분할 때 맞죠? 장기 수선 중단금으로 우리는 입주자 기여분으로 500만 원 처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 500만 원을 관리비 통장에서 장기 수선 중단 예치금으로 보내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뭐야? 우리는 장기 수선 중단 5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장기 수선 중단으로 처금하고 400만 원은 뭐란 말이에요? 관리비 예치금 적립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돈은 그죠? 이 400만 원은 그냥 관리비 통장에 남아서 우리 아파트의 그죠?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재무상태표 역시 어때? 공동주택이 자본의 한 계정에 뭐죠? 관리비 예치금 적립금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본 계정으로 적립금 400만 원이 있어서 요만큼 자본이 느슨해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관리비 예치금을 증액시키는 것보다는 업무가 좀 수월할 수 있죠.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모든 공동주택의 공통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 대구시의 경우에 2020년 4월에 이제 준칙을 개정하면서 관리주체가 조금 더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줬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세 번째. 그죠? 뭐냐면 관리비 예치금 적립금이 아니라 이익을 뭐예요? 이익 중에 뭐 자, 입주자 기여 수익을 그죠? 자, 장기 수선 중단금뿐만 아니라 뭘로도
관리비 예치금으로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규정했죠. 명시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은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자, 기존의 업무가 우리가 미처분 이익여금을 처분할 때, 그죠? 자, 장기수수 입주자 기여가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100만 원은 장기수선 중단으로 처분하고 400만 원은 관리비 예치금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처분 이익여금 500만 원 입주자 기여 수익. 자, 대변에 장기수선 중단으로 처분하면 장기수선 중단금 100만 원. 자, 관리비 예치금 100만 원을 처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아파트의 규약을 개정하면, 자, 우리 아파트의 규약에 근거해서, 그러면 차이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와요. 그러면 이 회계처리, 이런 처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자, 보겠습니다. 자본이 아니라 뭐예요? 부채 중에 관리비 예치금이, 그죠? 400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 400만 원. 부채 중에. 관리비 예치금이 400만 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400만 원은 뭐예요? 자, 관리비 예치금은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 어때? 받아가는 돈이잖아요. 그죠? 맞죠? 아파트를, 그죠? 자,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 맞죠? 매도인이, 그죠? 매수인에게 주고가는 돈이고, 그죠? 매수인은 받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 예치금으로 정립했을 때는 이게 자본이라서 입주자랑 관련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죠? 그럼 우리 아파트는 부채인 관리비 예치금에 관련해서만 각각의 세대가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 받아가지만, 자, 보겠습니다. 잡수익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처분한 이후에는 어때요? 이 돈을 포함해서 받아가는 거죠. 그죠? 소유주의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 봐요. 처분된 관리비 예치금을 포함해서 받아가는 거죠. 맞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관리 주체가 업무를 할 때, 실질적으로 관리비 예치금을 정액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면 관리비 예치금을 자체를 증액하는 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보다 나름 조금 편리한 방법이 규약에 잡수익을 처분할 때, 입주자 기여 수익을 처분할 때 자본으로 처분하는 자본 항목을 하나 더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자본은 관리비 예치금, 적립금 이런 자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런 규약을 개정한 다음에 이익을 처분할 때 장기 수선 중담으로 처분할 돈의 일부를 관리비 예치금 적립금으로 처분함으로써 그만큼의 돈을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유보시켜 두는 거죠. 그럼 이 돈은 결국 이제 우리 업무에 쓰여질 건데 관리비 예치금을 증액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훨씬 더 업무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익의 처분을 의결하고 우리는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이제 뭐냐면 전문적인 나름의 견해와 판단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면 이런 업무가 가능할 것 같은데 훨씬 더 이제 이 잡수익의 처분에 관련해서 관리비 예치금으로 이 처분에 관련해서 자 우리 대구시 관리규약 준칙처럼 입주자 기여부는 장기수준 중단금과 관리비 예치금으로 처분하도록 만약에 주기약을 개정했다면 사실은 관리 주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먼저 적극적으로 관리비 예치금으로 이 처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 보겠습니다. 관행적인 관리사무소 업무는 결국은 관리사무소가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짐으로 해서 뭐 잉여관리비가 생기면 받고 합리적이라면 더 받고 이런 업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실적인 새로운 말하자면 법 상황에서 회계처리 기준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관리 비용만큼 부과하고, 맞죠? 잉여관리비가 발생하면 당월 아니면 다음 달에 직접 차감해야 되고, 자, 그리고 잡수익의 발생분에 관련해서는 무조건, 그죠? 이익을 공헌한 입주자 등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공동주택의 재무 구조라는 것은 재무 상태에서 자본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관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점점점 이제 결국 관리 주체 입장에서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자금의 유동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의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뭐 그런 방향을 제시한 것 같기는 해요.